안녕하세요. 빌딩투자TV 김윤입니다. 오늘은 승강기가 없는 건물의 루프탑을 어떻게 돈이 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5개 영업장 방식 말고 요즘 더 각광받고 있는 공간 대여업 전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개 영업과 공간 대여업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특히 굳이 임대를 하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운영은 과연 어려울지, 내가 직접 운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루프탑을 일반 음식점이나 베이커리, 카페와 같은 5개 영업장으로 신고를 해서 임대를 주었을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승강기가 없는 소형 건물의 상층부에 루프탑이라는 컨텐츠를 넣어서 공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5개 영업장은 식당이나 카페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식품 적개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간 소음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관리와 같은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오늘은 이 루프탑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활용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주거 지역의 건물들은 일조사선 제한 때문에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계단식으로 깎여 있는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오히려 아래층 천장이 위층 입장에서는 작은 루프탑 정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을 그냥 방치하면 비 맞고 페인트 벗겨지고 관리비만 나가는 죽은 공간이 됩니다. 반대로 예쁜 정원처럼 만들어 놓으면 훨씬 큰 잠재력을 가진 수익 공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일조사선 때문에 건축 공간이 줄어든 만큼 임대료를 손해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쁜 공간으로 만들어서 5개 영업 허가를 받거나 공간 대여업으로 오히려 경쟁력 있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이네요. 자, 루프탑을 활용하는 방법을 단순하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식당이나 카페처럼 운영하는 5개 영업장 모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파티룸 그리고 스튜디오처럼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공간 대여업 모델입니다. 공간 대여업이라는 공식 업종명은 없어요. 하지만 서비스업과 같이 기재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5개 영업장은 음식이나 주류를 만들어서 판매하지만, 공간 대여업은 공간과 설비만 제공을 하고 손님이 직접 준비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루프탑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해외 블로그에 올라간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에 보면 전형적인 루프탑판은 이런 거구나 하는 영감을 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5개 영업을 위해서는 만드는 곳과 루프탑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두 사진 모두 직접 연결되어 있네요. 바하고 루프탑이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도 바하고 루프탑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임대를 하면 임차인은 이미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영업신고만 하면 되니까 임대도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공간 대여업과 루프탑을 결합한 형태의 사진입니다.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네요. 왼쪽은 평범한 가정집을 개조를 해서 파티룸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고, 오른쪽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옥상 정원입니다. 바닥에 이렇게 인조 잔디를 깔고 테이블하고 파라솔을 아주 간단히 설치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파티룸으로 대여를 해주면서 문만 열면 바로 파라솔이 설치된 테이블하고 벤치가 있으면 대여가 훨씬 잘 됩니다. 요즘에는 실내 화려하게 꾸며진 파티룸보다는 이렇게 소박하지만 조용한 루프탑이 있는 그러한 파티룸이 훨씬 이용객 수가 높습니다. 두 모델을 심플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5개 영업장 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적개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5개 영업 신고가 함께 들어갑니다. 주방을 만들어야 하고 직원도 써야 하고 위생 점검도 받아야 되고 영업시간도 있어야 되고 야간 소음 민원까지 신경 써야 돼서 챙겨야 할 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쁜 건물주 입장에서는 직접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큰 모델입니다. 반대로 공간 대여 모델을 살펴볼게요. 요즘 많이 보시는 파티룸이나 촬영 스튜디오, 그리고 소규모 모임 공간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공간하고 설비만 운영자는 제공하면 되고 손님이 직접 음식과 조리를 다 준비를 합니다. 때로는 배달, 안에서 직접 한다기보다는 요즘엔 다 배달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리나 서빙 이러한 인력이 전혀 필요가 없고 위생관리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파티룸 공간 대여업을 전문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플랫폼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건물주도 충분히 시장에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편리함의 차이가 앞에서 설명드린 5개 영업장 대비 운영 스트레스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를 임차인에게 넘겨서 월세만 받을까? 아니면 건물주가 직접 운영을 할까입니다. 임차인에게 넘기면 안정적인 월세 수입은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루프탑을 잘 돌려서 나오는 운영 마진은 전부 임차인의 몫이 됩니다. 반대로 공간 대여업을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면 임대료 플러스 운영 수익도 가져가게 되겠죠. 동시에 건물 컨텐츠가 입혀지면서 건물 전체 이미지가 강화돼서 전체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런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프탑처럼 상징성이 있는 공간은 건물주가 직접 운영을 우선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제가 바쁜데 이걸 어떻게 직접 운영하나요? 입니다. 예전 같으면 맞는 말인데 요즘은 캡스나 KT 앱 같은 보안 앱을 잘 활용하시면 현장 인력 없이 무인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도착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안을 전송해서 원격으로 문을 열어준다거나 예약 때마다 출입 비밀번호나 카드키를 예전에는 따로 발급을 하고 직접 갖다 주거나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번호 하나로 모든 것들이 전화번호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원격 제어도 가능하고 그리고 대여 기간이 끝났으면 바로 원격으로 잠글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약 관리부터 출입 통제 그리고 출입 기록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통화 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예전만큼 사람 손을 많이 쓰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운영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청소하고 관리겠죠. 파티룸 운영하면서 청소 때문에 골치 아픈 거 아니야?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상업용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대부분의 빌딩에는 청소 용역이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조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 팀에게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루프탑 탑층 공간 청소까지 패키지로 맡기는 구조를 만드시면 돼요. 물론 당근 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청소 알바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건물과 이미 연관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주는 편이 애정도 있고 책임감도 높아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즘은 캡스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출입과 CCTV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고 청소도 전문 업체가 와서 계약해서 전기 청소도 해주고 때로는 이용 후 청소까지 맡겨버리면 건물주가 직접 올라가서 챙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남는 게 뭘까요? 바로 손님을 받아야 되는 예약과 문의 전화입니다. 예전처럼 전화를 받아서 기록을 하는 방식이면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공간 대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손님들은 20, 30대층이에요. 그런데 그 계층은 그 세대는 전화보다는 네이버 예약이나 톡톡 같은 SNS 문자 톡 채널에 훨씬 익숙합니다. 광고는 주로 네이버 플레이스로 하고
한두 개 정도 플랫폼에 광고를 하면 되는데요. 네이버 예약 기능을 쓰면 날짜나 시간, 인원, 이용 목적까지 고객이 직접 입력해서 자동으로 예약이 잡히고 문의는 전부 네이버 톡톡으로만 받도록 안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운영자는 시간이 날 때 톡만 확인하면서 답을 해주면 되고 모든 기록이 남으니까 분쟁에서도 안전하고 운영 스트레스도 크게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되면 공간 대여는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러한 장사가 아니라 보안이나 청소, 예약, 문의까지 비대면으로 돌아가는 반자동 운영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잠실의 루프탑 파티룸 네이버 관리자 페이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 등록할 때 사진이랑 소개 페이지만 예쁘게 잘 입력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손갈 일이 없어요. 관리자 페이지도 구성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바빠서 못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미 한 팀이 이용을 했었네요. 그리고 예약 확정이 두 팀이 있었어요. 여기는 하루에 최소 이용 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한두 팀 정도 이용하면 끝이 납니다. 오픈한 지는 약 1년가량 됐고, 그리고 처음 세팅할 때만 손이 좀 갔고, 이제는 거의 오토로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에요. 문의는 주로 여기 톡톡으로 오게 되고요. 핸드폰에 알림 문자가 오게 됩니다. 문의가 있을 경우에 등록해 놓은 핸드폰으로 알림 문자가 와서 예약자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약 내역을 보고 싶으면 요 왼쪽에 예약을 클릭해서 보면 되고요. 여기 있네요. 클릭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누가 언제 이용할지에 대한 내역이 이런 식으로 쭉 뜹니다. 연말이라서 12월 달 예약이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예약이 되면 알림 문자로도 오지만 혹시 놓치면 이렇게 일정 관리에 들어가서 보고 해당 일정에 맞춰서 원격으로 출입기를 미리 설정을 해놓거나 청소 용역이 갈 수 있도록 세팅만 미리미리 해놓으면 됩니다. 운영하는 게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아요. 이와 같이 승강기가 없는 건물의 공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루프탑 공간 대여업을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지난 영상에서는 5개 영업신고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공실을 없앨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가지 드렸고, 두 번째, 이번 영상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형태의 5개 영업장보다 공간 대여 모델이 훨씬 손이 덜 가고 인허가 부담도 적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캡스나 KT 같은 보안 솔루션을 활용을 하고 기존 청소 용역을 쓰고 그리고 각종 온라인 플랫폼만 잘 활용하면 바쁘신 건물주라도 거의 무인에 가까운 구조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로 보여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임대료 기능도 하고 운영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건물 이미지 상승과 함께 자산가치 밸류업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전략이 바로 루프탑 공간 대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